8월 14일 날 이번 주 금요일이죠. 암호화폐 시장에 큰 거 두 개가 옵니다. SEC가 90년 역사상 처음으로 크립토 전용 규칙을 표결한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크립토 프로젝트 쉽게 돈을 모아주게 해주는 규칙이고, 하나는 주식을 토큰화 만들어서 24시간 동안 거래해주게 하는 규칙이라고 해요. 이게 시행되면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전 정리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SEC 90년 역사상 첫 크립토 규칙. 그래서 레귤레이션 크립토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혁신 면제. 이게 8월 14일, 이번 주 금요일 날, 한국 시간으로 하면 아마 토요일 정도 될 겁니다. 주말에. 요게 발표가 된다고 해요. 지금 보시면 SEC에서 이번에 클래리티 법안이 9월 달까지 유예가 됐고, 9월 14, 15까지 유예가 됐죠. 그래서 SEC랑 CFTC가 하겠다. 니네들이 통과를 안 해줘, 민주당? 오케이, 우리가 할게. 라고 해서 나온 게 레귤레이션 크립토, 혁신 면제. 이 두 가지를 알아볼게요. 자, 이게 뭔지 한번 봅시다. 에릭 발추나스가 이렇게 쭉 올렸죠. 두 가지 큰 거 온다고. 그리고 CFTC는 이미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어떤 거를 좀 하고 있는지.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첫 번째 레귤레이션 크립토가 어떤 건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기존의 암호화폐 이런 프로젝트들이 미국에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 이제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처음에 이제 ICO를 하죠. 토큰을 조달받으려면 토큰을 이제 나눠주면서 자본을 조달받잖아요. 투자금을. 그래서 공모를 하는데 만약에 토큰을 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 그러면 이게 증권형 성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SEC가 야, 너네 증권형 성격이잖아. 안 돼. 규제를 할 수도 있고 소송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XRP 같은 경우에 거의 5년 가까이 SEC랑 싸웠죠. 그냥 상품인지 증권인지 이게 없었어, 명확한 게.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미국에서 사업을 안 하고 다 미국 밖으로 나갔죠. 근데 SEC가 이걸 해주겠대요. 스타트업 면제. 소규모 자본으로 시작하는 스타트업들한테는 초기에 빠르게 승인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지네들이. 그리고 대형 기업들도 조달하는 걸 또 면제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12개월 최대 7,500만 달러까지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이프 하버 증권법 적용 종료 시점 명확화라고 하죠. 자, 처음에는 증권형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더리움이나 아니면 뭐 다른 그 알트코인들도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이더리움도 중국에서 그 부호들한테 투자금을 받아가지고 재단을 형성하고 이렇게 성장한 케이스잖아요. 똑같아. 모든 코인이든 투자자한테 돈을 받아. 그 돈으로 성장을 해서 나중에는 지금 이더리움 여러분들 재단이 있기는 하지만 재단이 막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코인인가요? 아니면 탈중앙화를 꿈꾸는 그런 프로젝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다? 이게 증권인지 상품인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증권형 성격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상품형 성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토큰을 팔고 3년 동안은 증권, 그 3년 이후부터는 상품이다. 이런 식으로 증권법을 적용시켜주고 종료 시점을 명확하게 해주는 게 세이프 하버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운전면허증으로 한번 비유를 해드리자면은 처음에 초기에는 딱지를 붙이고 규제를 받아요. 초보 운전이라고. 근데 너가 딱 3개월이면은 중수 고수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는 딱지를 떼는 거야. 그럼 그때부터는 증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기관들도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겠죠. 아, 3개월만 지나면 되겠구나. 그래서 요게 세이프 하버다. 어찌됐든 간에 글로벌 기관들이 미국 시장으로 들어와서 너네 토큰 프로젝트 시작해. 재단 만들어. 그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클래리티 법안의 좀, 미니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해줄 수 있게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레귤레이션 크립토. 이게 이번 주 8월 14일 날 금요일 날 나온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혁신 면제예요. 24시간 동안 주식시장이 열린다. 지금 여러분들 로빈후드도 그렇고 뭐 그 하이퍼 리퀴드도 그렇고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핫한 섹터가 있어. RWA죠. 기존에 우리가 거래하던 주식을 토큰화해서 주식 토큰화 시장이 지금 엄청 커졌잖아요. 하이퍼 리퀴드도 그렇고 그리고 요것뿐만 아니라 예측 시장. 스테이블 코인으로 예측하는 거죠. 이런 시장들이 막 미국 밖에서 막 엄청나게 거래가 일으켜. 그럼 미국 입장에서 어떨까요, 여러분들? 배 아프죠. 야, 미국 안에서 해. 우리가 그런 플랫폼들 앞서 나가는 플랫폼들 우리가 해야 되는데 미국 안에서는 그거를 프로젝트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미국 밖에서 하다 보니까 다른 국가들이 혹은 다른 기업들이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24시간 동안 주식시장이 열릴 수 있게끔 RWA 주식 토큰화를 열어준다는 거예요. SEC가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요 두 가지가 8월 14일 금요일 날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요 날 나오는 게 아니라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미 SEC는 공화당이야. 뭐 투표가 필요 없어요. 그냥 공화당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무조건 통과가 된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은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 가장 걱정인 게 러그풀, 사기죠. 그냥 아무 홈페이지 하나 만들어 놓고 우리 어떤 비즈니스 합니다. 우리는 뭐 누구 후원자가 바이낸스고 뭐 블룸버그고 막 이럽니다. CNN이고 2018년도에 한창 홈페이지에다가 그 연역
아니면 뭐 이사, 뭐 대표 사진 걸어놓고 한참 그런 게 엄청 많았죠. 러그풀이. 러그풀이 사라질 수 있어요. 왜? SEC에서 관리 감독하면 야, 너네 회사 규모는 얼마고 몇 명이고 재단 규모는 얼마야? 투자금은 얼마야? 조금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러그풀 구조는 없어질 수 있다. 러그풀 구조는. 그리고 뭐 로드맵이라던가 뭐 팀 보상, 뭐 리스크 이런 것들도 전부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전장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트코인을 막 투자를 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이 막 떨어졌어요. 여러분 러그풀 했어요.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겠죠. 지금까지는 막 뭐 팀이 누군지도 몰라. 코인을 몇 개나 찍을지도 몰라. 뭐 해킹을 당했다 그러는데 진짜 해킹 당한지도 몰라. 재단 걔네들끼리 짜고 치고 해킹 당했다고 가져갈 수도 있는 거예요. 몰라. 깜깜이야. 근데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이제 낮아진다는 거죠. 개발자 뭐 보상 락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투명하게 로드맨 리스크도 이런 것들도 커스터디도 그렇고. 장점 하나 더 있다. 이렇게 되면 조금 근본 있는 알트코인들이 보석 같은 알트코인들이 나올 수 있다. 단점은 코인 개수가 늘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코인 개수가 늘어난다면 이제 기존의 알트코인들이 조금 밀릴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리고 기존에 내가 SEC가 정해놓은 규칙, 규제 안에 못 들어오면은 분리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존 알트코인한테는 살짝 부정적일 수 있다. 근데 이게 지금 당장 시행된다 그래서 바로 시행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따가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중장기적 관점, 나중에 몇 년 뒤에는 어떻게 바뀔 거냐면 미국 규제를 받은 코인, 받지 못한 코인 나뉘게 될 거예요. 그럼 그때는 알트코인들이 규제받지 못한다 그러면 밀려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봅시다. 단점과 장단점이 확실하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거. 그래서 코인이 오르나요? 떨어지나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SEC가 이번에 암호화폐 규칙 요 두 가지를 발표를 하면 아직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인지 몰라요. 크게 이제 뭉뚱그려서 두 가지 그 타이틀만 아는 거지 세세적으로 아직 못 봤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올라간다 떨어진다 볼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게 발표가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호재다. 나쁘지 않다. 단기적으로는. 근데 꼬슈야 이것 때문에 뭐 전고 좀 돌파할 것 같아? 그 정도까지는 힘들 것 같다. 중장기적으로도 뭐 긍정적인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자, 여러분들 왜 SEC랑 CFTC가 클래리티 법안 승인한 것처럼 똑같이 해주겠다는데 왜? 이거 갖고 왜 그러십니까? 더 올라갈 수 있는 호재 아닌가요? 자, 우리가 기관들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말씀드려 볼게요. 내가 기관이고 기업이야. SEC랑 CFTC가 90년 만에 개혁을 통해서 암호화폐 법안을 만들었어요. 혁신 제도를 만들었어. 그 제도 하나만으로 기관들이 들어갈까요? 지금 SEC랑 CFTC가 만드는 제도는 28년도 민주당 정권으로 바뀌잖아요. 정권이. 그럼 이거는 폐기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클래리티 법안이나 지니어스 법안처럼 승인이 나면은 그거를 반대로 뭐 바꾸거나 폐기하는데 몇 년이 걸려. 그리고 몇 년이 된다 그래서 될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없어요. 상원 하원 다 거치고 그게 명분이 있어야지 가는 건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할게. 혁신 제도야. 이 말은 정권이 바뀌게 되면요 바로 바뀌어버려. SEC 위원장이 갈리게 되면.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만약에 28년도에 트럼프나 아니면 공화당 정권이 들어서면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겠지만 민주당 정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기관들 입장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이든 뭐 증시든 시장에 들어오기 전에 자기네들 좀 포트폴리오 전략을 짤 거란 말이야. 유동성을 얼마나 쓸 거고 어떤 전략을 펼칠 거고. 근데 얘네들 입장에서 26년도인데 지금 28년도까지 2년짜리 플랜을 짜고 들어올까요?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기 힘들죠. 예를 들어서 뭐 1,000억 달러를 넣었어. 근데 2년 뒤에 물렸어. 근데 2년 뒤에 나가야 된대. 바뀐데 아예 없어질 수도 있어. 기관들이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해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기관들 누구냐면 국민연금, 해치펀드, 사학연금, 중장기 투자하는 애들, 대규모 자금 끌어와가지고 뭐 그런 애들. 근데 그런 애들이 들어오기 쉽지 않죠. 지수 투자하고 있는데. 패시브 투자하는데 어렵죠. 그럼 포슈야 이거 SEC에서 CFTC랑 이거 하면 안 들어오니? 들어와요. 누가 들어오냐면 해치펀드.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고 하는 애들, 뭐 스타트업들 진짜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시장에 붐을 일으켜줄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 주 8월 14일 날 법안이 어떤 얘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거 좀 지켜보셔야 돼요.